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핵심 투자 전략 이상로의 텐텐베거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이제 북극 항로 관련된 주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에서 이제 저희가 4월 달에 이 북극 항로 관련해서 관련되는 조선주들을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오늘은 이제 물류 관련주를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아직까지는 북극 항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범위 자체가 뭐 한국에서 북극 항로를 가든 뭐 수에즈 운하를 타고 가든 뭐 큰 차이가 없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좀 더 지도를 보면서 왜 이 북극 항로라는 것이 주식시장에는 거대한 먹거리가 될 수 있고 앞으로 한국에 대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가를 좀 더 면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간단한 그림입니다. 우리가 세계 지도를 보면 항상 이렇게 펼쳐만 놓고 보니까 한 번씩 왜곡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왜곡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아프리카가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이 아프리카라는 데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약 39배 정도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미국도 우리나라의 약 98배 정도 크기로 상당히 큰 나라들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은 현재까지 우리가 유럽으로 가려면 한국에서 출발해서 동남아를 거쳐가지고 인도양을 건너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수에즈 운하를 타고 유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이제 이 북극 항로를 통해 가지고 위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유럽까지 간다 이 계획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북극 항로를 타고 가면 훨씬 더 짧게 우리가 이제 북극 항로를 타면 약 20일에서 25일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지금 현재 항로를 타면 한 30일, 35일 정도, 한 10일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 싱가포르를 한 번씩 가보신 분들 많으실 거고 다들 아실 거라고 보는데 이 싱가포르까지는 북극 항로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대신에 싱가포르를 넘어서고 나면 우리가 이제 동남아 빠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기존 항로가 좀 더 가깝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북극 항로가 개척되고 나면 한국의 물류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또는 중국 또는 이제 동남아에 대한 물류들도 다 이 한국으로 모여든다. 그래서 이 한국을 통해서 북극 항로를 통해서 갈 수 있다. 이 얘기가 현재 정부에서 얘기하는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조금 아쉬운 것은 대부분의 언론사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이 한국에 대한 물류만 북극 항로를 통해서 간다. 이러면 이제 경제 효과가 낮죠. 그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이 동남아라든지 또는 중국 그리고 일본에 대한 물류도 다 한국에서 모여가지고 이 한국에서 통해서 가기 때문에 훨씬 더 짧게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우리가 이 북극 항로라는 것은 여기 해당하는 구간만 이제 북극 항로라고 표현을 사실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구간이 약 우리가 2,000m 정도, 4,000m 정도, 4,000km 정도 되는 이 구간들인데 여기는 이제 쇄빙선이 필요합니다. 그 쇄빙선을 만든 업체가 바로 이제 삼성중공업이라든지 HD 현대그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보시면 자, 우리가 뭐 가장 먼저 물류 산업이라고 하면 이 CJ 대한통운부터 먼저 떠올리셔야겠죠. 이 CJ 대한통운은 물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글로벌적인 부분에 물류가 환승되는 곳,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환적 허브라고 합니다. 그 환적 허브로서에 대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CJ 대한통운이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볼 수 있고요. 현재 주가도 상당히 저렴한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진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한진도 이제 컨테이너 운송을 담당하고 있고 이제 복합 물류 사업에 대한 확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현재 이 한진 같은 경우에도 해상 물류라든지 또는 육상 물류 그리고 이제 항공 물류에 대한 담당까지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기업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이제 HMM 같은 경우에도 화물 운송 서비스와 물류 사업을 현재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기업에 대한 부분에서도 재평가는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중소형주로 본다면 이제 동방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동방이라는 기업이
과거에는 이제 쿠팡 물류 전담 운송사로서에 대한 역할을 해왔던 기업이고, 대신에 이제 최근에는 보면 우리가 빠른 신속 배송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양상들인데, 그런 신속 배송을 할 수 있는 우리가 필수 조건이 바로 이 물류센터를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이 동방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재평가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 이제 KCT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남 부산권역에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렇다 보니까 동방과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종목 보기 앞서가지고 지난 시간에 했던 기업 우리기술투자, 우리가 6월 25일 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까지 약 11%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들인데요. 우리가 이런 이제 벤처 캐피탈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도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물류 관련주 중에서 탑픽을 한번 골라본다면, 자, 오늘은 이제 동방이라는 기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속 배송이라는 것이 최근에는 필수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물류센터를 전국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 동방이라는 기업에 대한 재평가는 상당히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쿠팡 물류센터에 대해서 운송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동방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배송 서비스 간편화에 따른 부분도 저는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북구 항로 관련된 부분에서 정부에 대한 추진 과제가 앞으로도 현실화가 된다면 이런 물류업체들에 대한 부분에서도 상당한 재평가가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3,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98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